예, 어,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갔다 와서 이제 유튜브 열고 뭐 로크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좀 신나게 좀 음, 하자. 뭐 로크롬이도 그렇고 뭐 모든 일에 신나게 좀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어, 하고 마쳤는데 우리가 참 신나게 일하는 게 뭡니까? 신나게 일하는 거. 신나게 일한다. 예. 뭐 신명나게 일한다. 신명나게 뭐 춤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신나게 일한다 이러면서. 그게 그 신나게라는 말이 뭐 사실은 뭐 신나게가 하나의 그런 신과 나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뭐냐 하면 풀이해 보면 그 신이라는 게 신난다는 말에 그 앞에 신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 우리 말에 벌써 그런 신을 믿는 그런 민족이라니까요. 말 자체가 제일 재밌고 그 신나는 거를 신나게라고 표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이 뭐 감나게 합디가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 뭐 폼나게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자기 뭐 폼 잡는 거고 제일 그 사람이 그 참 신난다, 막 신이 나서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벌써 우리 민족의 말의 뿌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 이 저 회장이 또 와 저런 소리 하노 뭐 이렇게 얘기 하는 사람 왜 코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저런 소리를 할까 뭐 이렇게 누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하고자 하는 취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동서양 사상의 융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난다 이 말이 결국은 서양은 이제 유일 사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사상으로 보는, 신으로 보는 그러한 입장이고 이제 동양은 이제 하나님의 유일신과 그리고 이제 땅의 기운, 이제 아니 만물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어, 유일한 하나님과 만물에도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기도 있고 사람도 기운이 있고 또 심지어는 뭐 물에도 기운이 있고 산에도 기운이 있고 그러니까 어, 에, 우주 전체 기운이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으로. 그렇지만 그건 기운이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표현해 주면은 유일사상하는 그런 쪽에는 이걸 신으로 표현해 주면은 거부 반응이 있고 그 만물에도 기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은 업셉트를 한단 말이에요. 업셉트 하지 않습니까? 기운이 없는 물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없고 전기가 없고 그죠? 에너지가 없어야 되죠. 그 우리가 모든 움직이는 거 여기 지금 제가 말을 함으로써 전해지고 또 이것이 영상이 돼가 나가고 하는 거 전부 다 기운이지 않습니까? 에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동서양의 똑같은 이런 것들 우주의 질서라든지 이 우주의 만물의 생존 똑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한테 안 보여 그렇지 왜 안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 다 보여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에 감전되는 돼서 사람이 죽고 하는데 그거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한테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해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는 이제 기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신명나야 되는 거예요. 신이 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건 이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동서양의 사상이
이렇게 딱 우리와에서 융합이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운 자체가.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어저께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갔다가 오니까 또 전화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만 2년째입니다. 첫 제사 지내고 이제 두 번째 제사 지내는데 첫 제사는 이제 제가 11시 넘어서 이제 12시 거의 와서 이제 첫 제사니까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제사는 이제 또 얘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우리 형제들이 6남매인데 이제 다들 집에 일찍 가야 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한 9시 내가 지낼까봐 이제 어머님이 전화 없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장손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원래도 12시나 대가 11시 그래도 11시 반은 제사를 지내야지 이제 그걸 이제 저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가까운 이제 그 친척 형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참 살아계실 때 호인이었어요. 그리고 참 먹는 걸 좋아하고, 예. 그리고 뭐 먹고 뭐 하여튼 뭐 유흥도 즐기지만 뭐 술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참 좋아하고 이래서 덩치가 이만해가 살도 찌고 정말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참 뭐 일찍 간이 나빠서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 제사 얘기를 하면서 그 형님이 그래 그 제삿날 그 장모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장모요 배고파 죽고 죽겠습니다 소주 한 잔 주이소 그러더라네요. 그 장모가 자고 있는데 이제 꿈에서 그래서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해보니까 한 11시 12시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그저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를 해고 오늘 제삿날이가 우리 오늘 제삿날이래. 그럼 그래 지내고 있니까 벌써 초저녁에 지내고 지금 자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 그럼 왜 초저녁에 그래 지내고 자고 있냐고 지금 와가지고 춥다고 집에 와가지고 소주 달라는데 하면서 왜 제사 지내고 저 음식 다 치웠냐고 하면서 딸을 그래 나무랐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들려주면서 이제 저를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머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엄마 그래 12시는 못 되더라도 11시는 넘어가지고 그 제사 아버님 제사 지낼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래 얘기를 안심을 시켜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명에 관한 일을 뭐 참 그 40년 해왔잖아요. 40년을 해왔는데 꿈속에서 그래 꿈도 뭐 초저녁에 안 꾸잖아요. 보통 뭐는 새벽에 꾸든지 뭐 12시 넘어서 이렇게 꾸고 이렇게 하고 또 이래 순잠에 순몽하는 것도 이제 뭐 그런 경우에 아주 그 영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은 낮에는 이 에너지가 태양의 기운에 의해서 다 산화가 되잖아요. 전부 다 하늘로 떠버립니다 에너지가. 다 뜨잖아요. 공기도 뜨고 뭐 그렇지만 이제 밤이 되면은 또 에너지가 음기운이 이렇게 이슬이 맺히잖아요. 밤에는 또 이제 새벽에 그럼 이게 이제 모든 우주의 기운이 다 뭉치거든요. 이렇게 떠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그 로고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려오는 기운을 타고 어떤 에너지나 기운, 뭐 생명, 뭐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에너지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도 그걸 이제 기운을 타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 근데 낮에는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제 비가 올 땐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미신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에너지는 그 우주 법칙이에요. 낮에는 흩어져요. 이렇게 떠지 그지. 예. 그렇지만 그 있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뭐 뜬다 해서 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운이 이제 분산이 되는 거고 밤 되면 이제 그 분산됐던 기운이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응집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화학적 표현으로 보면 낮에는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밤에는 다시 환원으로 돌아와서 이제 물이 되고 그게 이슬로로 되잖아 이슬. 그래서 이제 이슬이 맺히잖아요. 뭐 없던 건데도 다 이슬 맺히잖아.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운이 흩어진 기운이 다시 모인다 하는 거는 또 인정을 안 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물은 눈에 보이니까 인정을 하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11시쯤 돼야 이 기운이 뭉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려올 수 있는 기운의 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초저녁은 그런 기운이 안 되니까 이제 그때 한 12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기운이 낮에 그런 기운이 정오의 기운이 자정의 기운으로 이렇게 바뀌면 이제 그게 쑥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우주의 환경적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려와서 이제 드시고 제사 먹고 그럼 뭐 한 새벽 4시 전에 4시는 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해가 뜨는 기운이 되면 이게 흩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뭐 11시쯤에 내려오셔가지고 1시, 2시 되면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고 뭐 이래서 이제 보통 제사를 12시쯤에 자정에 이렇게 지내는 것도 그 미신이 아니고 그 약간의 우주의 뭐 원리를 막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게 우리 조상을 모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조상을 잘 모셔야 그 조상을 쭉 따라 올라가면 제가 누구 집안에 30 몇 대손이고 뭐 20 몇 대손인데 1대손 1대가 하나님 아닙니까? 1대가 누구 집이든지 1대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계죠. 뭐 거기서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우주에 수십억의 인구가 거기서 다 태어난 거지.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사상의 융합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표현을 잘하면 이해를 시키는 거고 표현을 못하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아는데 제가 초저녁에 지내겠습니까? 초저녁에.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래 안심시켰는데. 그래서 제사는 낮에 지낸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각자 뭐 생각은 다르겠죠. 그래서 뭐 기운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어 이제 뭐 이 일을 어저께 이제 그 뉴욕 프라미스 교회 그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원래 팔순이세요. 그리고 이제 평생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신 분인데 저하고 그날 저녁에 뭐 한 3시간에서 4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그것도 아쉬워서 저는 사실 또 내려올라 했는데 아침에 또 조식을 같이 하자 이래서 아침 7시에서 또 그 8시 반까지인가 9시까지 모르겠다만 그렇게 또 아침에 또 대화를 하고 싶고 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회사가 궁금한 거는 그 전날 저녁에 이제 다 풀렸는데 회사가 우리 메타움이 궁금한 거는 근데 제가 그 이튿날 다시 보자 하고 또 좀 뭐 이렇게 좀 제가 궁금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이 사람이 도대체 조은결한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나이는 몇 살 먹었는지 또 뭐 어떤 뭐 과거를 가졌는지 생각은 어떤 건지 이제 사실 그런 게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혼자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또 혼자서는 저런 거를 알지 못할 사람인데 좀 뭐라 그러죠 주위에 조력자가 있거나 뭐 숨은 스승이 있거나 또 어떤 뭐라 그러죠 저를 또 이렇게 인도하는 뭐 그런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점이 이제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이오 쪽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우리 하버드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따시고 이제 평생을 그 하버드에서 그 의과대 교수를 하신 거 우리 오양한 박사님을 제가 얘기를 하고 또 그분이 저의 뭐 스승이면서 또 양아버지처럼 제가 모신
분이다. 거의 한 20년 동안 뭐 젊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바이오 쪽에 그냥 단순히 동양의 그런 주먹구구식 기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베이스에다가 서양의 그 화학, 물리,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이 우리 생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그 복합된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생화학적.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화학과 물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관여 안 하는 화학적 물리는 화학이고 물리지만은, 그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을 때는 그게 생화학으로, 예, 예,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학문적으로 구별을 해가 그러지, 사실은 생명에 관여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생명에 관여 안 하는 그런 화학이나 물리는 없어요. 예. 한 우주의 모든 것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고, 또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한 기운들이 모여서 생명이 된 거지,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동양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이제 그 20년 전에, 20년도 지금 넘었겠다. 뭐 98년 전이니까 뭐 거의 뭐 25년도 넘었잖아요. 지금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30년은 안 되더라도 뭐 제가 만나서 이제 이제 우리 오양한 박사님, 그 하버드 생화학 박사이신 오양한 박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제가 제자로 점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왜 제자로 했겠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보통 똑똑하게 보다도 사고가 이제 동양적 사고거든요. 제가 그 박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에 다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가서 맞춰서 박사님 얘기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니까 이 사람들이 얘가 뭔가 가르치면 바로 알아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서 금방금방 자기를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제자는 아니지, 저를 참 양아들처럼 이쁘해서 저를 참 네 같은 놈은 처음 봤다. 내가 하버드에서 그 많은 세계적인 천재를 내가 가르쳤지만은, 그 하버드 같으면 그 세계적인 천재들이 다 오는다 아닙니까? 네 같은 놈은 처음 본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많은 이제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지식을 습득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뭐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생각은 그렇게 항상 하고 있죠. 동양적 사고로 항상 할머니한테 어떤 역학이라든지 우주의 그런 뭐라죠, 질서라든지 뭐 동양학적 명리학이나 이런 게 조금 뭐 배운 건 아니지만은 그 사고에 제가 물들어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사주팔자, 뭐 명리학이나 뭐 아니 뭐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양에서 철학을. 근데 주역을 따지고 보면요, 뭐예요? 주역의 끝은, 시작점은 죽느냐 사느냐, 똥이 두무득인 거예요. 아, 아니 내가 오늘 죽느냐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오늘 내가 살 거냐, 저 사람이 내가 감옥에서 말이야 오늘 내가 사형을 시킬 거냐,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다시 뭐 오늘은 밥을 주는 거 보니까 오늘은 넘어갈 것 같은가, 아니면 오늘 내가 밥 안 주는 거 보니까네, 아니면 오늘 밥이 푸짐한 거 보니까, 아니 오늘 조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갇혀있던 사람이 주공이, 이거 오늘 내 살 건가 말 건가, 죽을 똥 살 똥, 생사,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보면은 끝은, 시작은 내가 오늘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것이 그 상황을 여러 군데를 뭐 상대방이 하는 거 오늘 뭘까, 그러다가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 내 살려줄 거, 오늘 설마 비 오는 날에 내 죽이겠나. 그래도 사람 양심이 있으니까 좀 맑은 날 나를 죽이겠지.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 주역의
이제 완성이라 하죠. 이제 그런 그 시작의 계기가 된 것이 주문학 주공이지 않습니까? 주역이. 그래서 이제 그걸 후대 학자들이 뭐 경우의 수를 여러 개를 또 넣어가지고 뭐 사주를 넣고 팔상을 넣고 뭐 16상을 넣고 뭐 이렇게 쭉 해가 와서 오늘날에 이제 그 이걸 발전했는데, 따지고 뭐 죽는 거 사는 게 왜 두 개가 더 있습니까? 그래 생각하면 인생 얼마나 씩씩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소한 데에다가 목숨 뭐 좌지우지하면 인생이 참 힘들고 괴로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잘 된다. 이거 두 개가 더 있습니까? 오늘보다 더 안 되면 예? 내일은 조금 낫겠지. 예. 그죠? 그 두 가지의 경우의 수예요. 따지고 보면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음. 그랬을 때 인생이 담담해질 수가 있고 또 용기도 있고 뭐 내가 설마 죽게 하겠어? 뭐 이런 자신감도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철학적 사고를 어떻게 가졌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 해서 무시 우리가 인생 그래 흐트러 살면 안 되지만은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죽느냐 사느냐 왜 해보면 그건 고통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담하게 가셔야 정말 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아니면 또 인생을 대담하게 설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저보다도 조금 더 젊는 아니면 후배들한테 그래도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뭐 저도 다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다 지나가고 또 어려운 일 해결되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뭐 집안 얘기 아니면 뭐 제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 나름대로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 깨달음에는 단순히 제 지식적 사고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실존하고 경험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실정적으로 저는 경험하지 않은 말을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마지막 죽을 때 제가 많은 사람을 봐왔고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한 또 그런 역사들이 많고 뭐 영안실이나 아니면 또 제 나름대로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많이 봐왔고 또 제 나름대로의 그런 인생 철학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자 스스로 그런 현장에서 생명과 관계되는 일들을 제 젊었을 때 평생 그러니까 직업의식이라고 하면 소명이라 생각하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부처님 말씀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상천하 아가 사람 나로 보면은 안 된다. 그걸 부처님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천하유아 그러니까 그 아는 만물의 이름이라고 붙인 이름 없는 그런 그것도 본인은 그 풀 한 폭이라도 그 이름 없는 본 자신은 아잖아요. 자기가 아잖아요. 그 아는 모든 것이 정말 존귀하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존귀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저 뭐라 그러죠 우리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그 능인고등학교라 해서 그 불교 재단에 그 고등학교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불경책을 1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본단 말이에요. 뭐 반야신경도 외우고 그 3년 동안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또 그리고 제 고향이 또 참 그 경주니까 그게 전부 다 절이고 뭐 유명한 스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4살, 5살, 6살 되면 절에도 가가 막 자고 이랬는데 할머님 따라서 뭐 절에도 가고 우리 할머님이 그 골골사라고 그 유명한 그 한국 선무도의 본사인데 그 골골사에 아주 그 신실한 신도면서 그 아주 시주를 많이 뭐 시주 많이 하신 줄 모르겠도 뭐 하여튼 오래
하신 그 보살님이거든요, 할머님이. 그래서 이제 뭐 가고 뭐 자고 이랬는데 뭐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그렇게 봐야 된다 하고 제가 그 우리 선배가 신경 니 잘났다 이 새끼 하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 니 잘났다. 근데 아니 선배님 내 잘났다 소리가 아니잖아요. 만물이 다 잘났다 소리지.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뭐 그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게 이제 동서양의 융합적인 그 신관이라고 보고 또 이제 이걸 기점 삼아서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이제 저거 키면서 제가 유튜브에 이게 얼굴 내고 이런 거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린 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제 유튜브를 처음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메타홈이라고 이름을 짓기 전이에요. 메타홈은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이 메타홈이라고 이름을 짓고 했는 게 이제 2019년도인가 뭐 그때인데 지금 그도 5년이지 않습니까? 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뭐 개설을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은 제 친구가 유명한 그 서울대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선임이 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그 친구가 15년인가 10년 전에 그 저한테 이제 붙여준 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정암이라고 부르거든. 정암. 제 이름을 이제 그러니까 조광조가 정암이지 않습니까? 그 호가. 그래서 조광조가 호가 정암이었어. 좀 그런데 아무래도 그 호가 조광조 안 했으면 탁 자네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호보다는 내가 할 게 없어서 너를 그 정암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저한테 맨날 정암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또 정가니까 정암 이렇게 부른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정암 이제 뭐 돌아가신 지가 또 스님은 돌아가시다기보다도 뭐라 그래야지 뭐 그렇게 그런 표현은 못 쓰죠. 뭐 이런데 오래전에 올해는 아닌데 하여튼 참 뭐 지금 있었으면 저하고 참 좋은 친구 아니 또 조력자가 될 수 있는데 뭐 주지도 하고 일했을 건데 뭐, 참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항상 저한테 정암이라고 이제 호를 지어줬으니까 제가 이제 정암 이래저래 TV라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올린 글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가 제목으로 올려놓은 글이 그 첫 번째 띄워놓은 글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그러고 조금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고 해가 제가 그걸 내려버렸거든요. 네. 뭐 괜한 또 그런 구설수에 제가 구설수는 아니죠. 제 기분에 빨리 내놔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버렸는데 이제 거기에 처음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제가 아리랑을 올렸는가? 왜냐면 아리랑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다 아리랑을 우리나라 한글로 이렇게 하는데 한글로 만약에 아리랑을 했다면 아리랑의 역사는 그러면 한 400년에서 500년 5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리랑의 역사를 500년으로 그럼 축소시킬 겁니까? 아리랑의 역사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러면은 5천년 2천년 역사를 내가 아래서 났다고 우리가 아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학자들이 거기에다가 신성성을 붙이는 말로서 자꾸 표현을 하거든요. 신성성을 왜 거기에 붙입니까?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한이 섞인데 그게 왜 그냥 그 군주의 신성성을 거기 붙여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모든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말인데 거기다가 군주의 신성성을 붙여서 그걸 아리랑 민족이라고 그게 아래에서 나왔다고 그 군주의 신성성을 그거 왜 붙입니까? 거기에 그 이념을 그건 저게
아주 잘못됐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아, 그 한문 아니냐고.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러면, 어? 아, 1000년 전에 그러면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한문을 썼지, 그러면요. 한글을 썼습니까? 그러면 한글이다 그러면은 그게 아리랑의 역사를 500년으로 그럼 축소시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거는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한문을 써도 그 한문이 글자지만은 그 말은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말은. 그 우리가 그 말을 쓸 게 없으니 그 당시 한글이 발전 안 했으니까 그 우리가 다 한문을 썼단 말이에요. 말은 중국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걸 한문을 썼단 말이에요. 한문이 그게 뭐 상형 문자인데 그는 인류 보편 문자일 수도 있대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이제 발음이 다들 다르게 말하니까 그 한문의 그 같은 한문의 글자라도 다들 다르게 발음을 하니까 그 한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발음하는 그런 것을 그 정운 그러니까 제대로 발음을 똑바로 하자고 이제 이렇게 동국 정운 그러니까 훈민 정음 그러니까 바르게 발음하는 발음으로 아주 그 과학적으로 정말 쪼개가지고 동서 좌우 그죠 북남 탁 쪼개가 우리 이 음을 교정시킨 게 그냥 한글의 음이거든요. 그 얼마나 과학적으로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그 아리랑이 그 아리랑 뭐 아니 아예요 그 얘가 왜 아를 가면 그 아는 사람 아예요 리 떠나 랑 님이에요 님 아니라 뭐 나를 떠난 님아 그거든요. 나를 떠난 님아 그 밑에 다 그래서 놨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또 뭐 이러면서 나를 떠나는 님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목이잖아요. 줄인 건 아니죠. 예. 왜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을 지금 우리가 한글처럼 이렇게 만약에 뭐 떠나는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한문에 없단 말이에요. 글로서는 그래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리 떠나는 랑 리마 이 아를 떠나는 리마 그 밑에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어를 단순화시킬 때는 단순화를 시켜야지 거기다가 이념을 거기다가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념을 넣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라고 해놓고는 한글이라고 해놓고는 그러면 그건 또 그 예를 들어서 뭐 1000년, 2000년 뭐 아니면 5000년까지 역사가 있는 그러한 말로 또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두 번째 그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냐 이제 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 거는 그만큼 바이러스가 생명으로서 중요한 초점이다 이거 출발점이다 이 말을 해놨는 거예요. 생명의 출발점이에요. 생명의 우리가 바이러스를 뭐 외부에서 온 뭐 적으로 온 잘못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인간이 그걸 죽여야 될 존재로 그러니까 설정을 그렇게 하면은 그는 인간이 전멸당하는 거예요.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바이러스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처음으로 그 글에 올려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아까 처음에로 돌아가서 낮에는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기운들이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화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소지 않습니까? 뭐 산소, 질소, 탄소, 수소, 뭐 또 뭐 거기 뭐쭉 많이 있겠죠. 뭐 다 뭐 안 나도 뭐 더 잘할 거니까. 근데 이러한 물질들이 낮에는 다 흩어지잖아요. 산소, 수소, 탄소, 질소 다 흩어져 각자 분리돼야만이 산소가 우리 몸에 그 흡수가 될 수 있잖아요. 분리 안 되고 그럼 다른 거하고 또 있으면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못 흡수를 하잖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밤 되면은 다시 이게 자기들끼리 뭉쳐요. 밤 되면은. 아까 이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그 기운이라든지 뭐 제사 지낼 때 그런 뭐라 그러죠. 뭐 영혼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이제
흩어졌던 게 밤에 이제 되면 이제 뭉치면은 새벽에 이슬로서 우리한테 눈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슬로 뭉친 거는 H2O란 말이에요. H 두 개에다 물이 되잖아요. 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그것만 뭉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뭐 당연히 탄소와 질소하고도 같이 뭉쳐지죠. 그럼 탄소와 킬레이션 된 거, 그게 바이러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창궐 한다는 것은 뭐냐, 앞으로 그러니까 탄소량을 자꾸 늘리면 바이러스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뭉쳤다고 해서 인간의 치명적인 그러한 것으로 발전하지는 않네요. 단순히 뭉쳤다. 왜? 그 이제 뭉치면서 그것이 생명, 그게 이제 이게 탄소화합물이 되잖아요.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 되면 모든 이제 생명체는 탄소화합물로서 진화를 하거든. 진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탄소화합물을 가장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조류거든요.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인간보다도 그게 먼저 접하니까 인간이 이만큼 내려와야 접하고. 그럼 이 탄소화합물이 예를 들어서 조류라든지 또 이게 조류는 또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그냥 떠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장 이렇게 제 원리대로 이게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동굴이거든요, 동굴. 예. 동굴이 그게 가장 많이, 안 그래도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제가 지금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그게 동굴 아니겠어요? 그럼 동굴에는 뭐가 많아요? 박쥐가 제일 많잖아요.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수백 종이라니까요. 예. 근데도 현재 의사들, 이제 그 의학자, 아니 박쥐는 그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그 몸에 지니고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한다고요. 예. 아니 바이러스 없으면 박쥐가 못 살아요. 바이러스는 아니 박쥐는 그 바이러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에너지원으로. 바이러스가 탄소 화합물이니까 에너지원이라 해야 되잖아. 에너지원을 자기들 양식인데, 어? 그게 있어야 양식이 되는데요. 거기서 거기서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거기 탄소 화합물은 자기들 다 양식인데 그걸 가지고 인간이, 예? 바이러스를 그만이 많이 품고도 박쥐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럼 뭐 먹지 말고 죽어라 이 말입니까? 그런 사고로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제 하도 참 피곤하고 이래가 맨날 한마디씩 하면은 또 입을 쩍쩍거리는데 그것도 영 듣기 싫더라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쉬면서 이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아이고 내가 어제 하면서 쩝쩝거리는 거 이것도 참 나이 드니까 이런 거 보기 싫은 것도 참 그나 이러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 그게 에너지 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그런 생명으로 진화하려는 첫 단계의 화합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현대 과학자들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사실은 그걸 순환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창궐하니까 저런 또 동양에서 뭐 사이비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과학에 대해서 모르는 뭐 촌놈이 나와가 찍히는데 저거 뭐 이럴까 싶어서 내라 버렸는데,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다 이제 하기 싫으니까 뭐 별로 안 하고 싶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바이러스는 생명을 진화하려는 첫 단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작품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사실은 어, 전부 다 감기잖아요. 감기, 그것도 기운이잖아요. 그 감기가 뭐 나쁜 기운입니까? 감기 얼마나 좋은 기운이. 그러니까 감기가 있어야만이 우리 몸에 녹소가 빠져요. 감기가 없으면요, 어, 우리 몸에가 정체가 돼요. 그래서 성인병이 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죠?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 찌꺼기 쌓이는 거. 그거 감기 안 걸리면 다 와요. 우리 이제 뭐 애기들 키우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감기 오면은 막 기침하도록 나도 막 약무게가 사크로 분단 말이에요. 근데 감기가 들어가면은 몸살이 오게 돼 있고, 이 몸살이 온몸에 있는 그런 그게 정체된 에너지를, 찌꺼기를 태풍처럼 젖어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본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감기 해야 돼. 감기 몸살을 하면은 성인병이 안 오는데, 이 감기 몸살을 자꾸 주저앉아 보면은 간경화 오고, 뭐 어디 담 걸리고, 암이 오고, 그 안에 찌꺼기가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치를 알아야 건강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메타홈 프레톰 내놓고 저 양반이 맨날 그 코인 얘기하고, 코인 말이야 가격 올리는 얘기는 안 하고 왜 저런 헛소리만 하자끼나고만 제보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제 플랫폼을 이걸 오픈하게 된 계기가, 이 메타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결국은 동양이나 서양의 과학을 동양의 생명 존중 사상으로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시각, 새로운 생명관, 그것이 주목구구식인 동양적 주목구구식인 미신이 아닌, 그죠? 과학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패다임, 그러니까 동서양의 융합, 생명 사상을 보는 기본 시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것을 제가 전 세계로 알리겠다고 처음 이렇게 플랫폼을 오픈한 계기가 그거예요. 그거. 예.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은 껍데기를 만들 겁니까? 예? 지금 메타홈을 그래 뭐 1억 명, 10억 명을, 아니면 뭐 50억의 저 세계 인구를 거의 다 이어놓고 그래 껍데기를 만들 겁니까? 껍데기로? 그걸 바라는 거예요? 예?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떠한 과학자든, 어떠한 철학자든, 어떠한 신학자든, 어떠한 무슨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각에서 보든, 아 맞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야 될 사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저런 생각을 갖고 생명을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걸 발판으로 제가 이 메타홈의 어떤 뭐라죠, 그렇게 아이템은 아닌데 어떤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우리 회사의 소프트예요. 소프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전 세계인의 공감대를 못 이뤄내면은 제가 하는 말이 틀렸다. 저거 뭐 별로 뭐 시원찮다 하면은 우리 메타홈이 50억 인구가 들어오더라도 다 그건 무용지물, 세계 1등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 세계인이 공감을 하면은 우리 회사가 세계 1등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내가 40이나 50대가 돈 벌려고, 사실 돈을 벌려면 젊은 나이에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모아야 되고, 엄청나게 에너지 쏟다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젊은 나이에 40, 50대 하지 않고 지금 60이 넘어서 이제 환갑인데, 이제 60 하나에 왜 하겠습니까? 예, 젊을 때 하지. 내가 40이나 50대면은 내 생각이나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동서양을 융합시켜 사는 어떤 그 중심에 제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그만큼 없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전체 동서양인의 공통된 의견으로 융합을 시키고 그 중심에 서야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얘기를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나이가 적어도 그래도 한 바퀴 돌아서 60은 돼야 할 수 있잖아요. 예.
60 안 되고 그럼 그런 말 해내니까 제가 제일 정말 저 대단하다고, 세상에 정말 대단하다고 저 느끼는 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 제가 살면서 야, 나는 저런 정도의, 저 정도의 뭐 10분 1도 100분 1도 못 따라가겠다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 평생을 살면서 30대 책 쓰는 사람들입니다. 20대 책 쓰고, 나는 20대 30대 책을 써내는 사람이, 야, 저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저런 용기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말들을 가지고 정말 지식인들처럼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용기가 정말 저는 제일 저는 그럴 용기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세상 다 뒤집어져도, 예? 세상이 망한데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는, 그 용기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대단한 용기가 나올까,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가 이제까지는 사업적으로 이제 모든 얘기를 해왔지만 그건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생명에 대한 이런 얘기 하면서 전 세계인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